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 침체는 가늘고 길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넉넉히 보유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10개월 이상 지속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경기 침체가 10개월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이상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 미국이 2022년, 2023년 올해 2년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부터 하느냐? 2024년 상반기쯤에 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서 한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전망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경기 침체가 언제 오겠습니까? 미국은 2024년, 2025년 혹은 빠르면 올해 2023년, 2024년 정도가 될 걸로 보면 맞겠습니다. 2023년에서 한 2025년 사이에 한 2년가량 벌어진다고 보면 맞죠. 한국은요. 미국이 그 경기 침체를 겪고 난 2년 이후에 한국이 그 여파를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이겠습니까? 대략 한국은 2025년, 6년, 7년 이 사이가 그 경기 침체를 겪는 시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025, 6, 7 이 정도라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것도 언제겠다? 2025, 6, 7년 쯤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고 못 버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뱉어낸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들이 왜 뱉어내겠습니까? 이자를 못 내서 원금을 못 갚아서 연체해서 뱉어내는 경우가 있고 또 생활비가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 대출을 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대출이 이제 털어막히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나가야 될 돈은 있고 들어올 돈은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끌어와서 쓰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냥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다라고 보면 맞죠. 집값이 그냥 내려갑니까? 내 집값이 나의 집이 10억이었는데 그냥 나 다음 달에 그냥 9억에 팔래. 빠르게 팔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더 받으려고요. 주변 시세가 10억 2천이야? 그럼 나 10억 3천에 내놔야지. 10억 2,500에 내야지. 10억 1,500에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엄청 깐깐하게 구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네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최대한 나의 상황을 두어야 되는 거죠. 좀 안전하게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금을 넉넉히 확보해야 된다. 현금이 뭡니까? 우리 목숨줄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금이 쓰레기가 된다. 금리가 낮을 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들을 하죠. 사기꾼들이 하는 말도 100% 전부 다 가짜가 아닙니다. 한 90%가량은 진실을 섞어서 10%의 가짜와 이렇게 섞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믿기 때문인 거죠. 전부 다 거짓말만 얘기하면 아예 사기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는 가늘고 길다. 아주 깊을 것이다. 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별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고통은 더 심해지고 더 충격이 커질 겁니다. 되려 그런 생각보다 좀 더 우려스럽다. 더 염려가 된다. 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마음먹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누가 좀 괜찮게 좋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더 막막하고 더 어렵고 더 암담하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많이 생각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움직여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네 삶이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어려워진 걸까? 라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잘 생각해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충격입니다.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염려스러운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우리네 삶이, 우리의 현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낼지 잘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현금을 넉넉히 보유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 연준이 더 미친듯이 금리를 올리고 있죠.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는 평균 10개월. 근데 이번에는 어떻다? 최소 20개월 이상 될 거다. 2년 이상 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많이 충격적일 겁니다. 2007년, 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보다 더 심할 겁니다. 1980년대 경기 침체만큼 고통스럽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노무라 정권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내내 지속될 거다라고 봤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2023년, 4년, 5년 요 정도까지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2023, 4, 5년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딛고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이후에 시차를 한 2년가량 두고 한국이 경기 침체를 심하게 겪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3, 24, 25, 26, 3, 4, 5, 6, 7까지 앞으로 꽤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어야 이번 경제 위기를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고 별일 없는 것처럼 마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못하고 소비를 못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주 길게 오래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비상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힙니까? 안 잡히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보다 훨씬 더 안 좋다. 미국은 2007년, 2009년에 있었을 때보다 지금 부채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10배라고 얘기하니까 느낌이 없잖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연끌한 이들의 그 부채 규모가 하우스포에 있던 2008년, 2011년 이때에 비해 가지고 무려 두세 배가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5천 2억의 빚을 못 갚아서 허덕였는데 지금은요 4억 5억 7억이 지금의 빚의 규모입니다. 끔찍한 수준이잖아요. 빚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사람들이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아니 남들 다 그렇게 빚 내고 산다. 빚 없이 어떻게 집을 사냐. 이렇게 얘기 안 됩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지금은 절대로 연끌하거나 비투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 대리 현금을 확보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잔소리처럼 계속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충격적일지는 이제 지켜보면 점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무서워질지 두고 봐야죠. 삶은 절대로 그냥 금세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마음먹었다가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대략 그것보다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겁내는 게 살아가는 인생에는 도움이 더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금을 비축하고 현금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꽤 충격적이다.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된다. 현금을 보유하는 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현금만한 완충장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둑한 현금이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비상저축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된다. 잠재적인 해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수준의 생활비를 저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뭘까? 잘 생각해야죠.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 더 만만하지 않다. 그러므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넉넉하게 확보해야 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죠. 저렇게 현금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악착같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갖춰놔야 되는 거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지고 소득은 뻔하고 뭐 이런가 싶을 정도로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의하고 더 조심하면서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삶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그 괜찮게 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저축이다.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상황을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가, 경기 침체가 23, 24, 25가 미국에, 그리고 한국은 25, 6, 7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더 바뀌고 변화가 되고 그 경기 침체의 깊이가, 충격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명심도 명심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현금을 꼭 제대로 확보해서 이 경제 환란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내가 내 스스로 헤쳐나가고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마음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정부도 믿지 말고 회사도 믿지 말고 이웃도 친구도 가족도 좀 믿는 걸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너무 쉽게 세상을 보지 말자고요. 세상을 겁내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조금이나마 보호하면서 대비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삶이 힘듭니다. 안전하게 지낼 궁리를 해야 됩니다. 조용히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힘을 기르게끔 강구해야겠죠. 바보처럼 살고 관으로 길게 살고 최대한 안전하게 지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부의 추월 차선이니 어쩌니 하면서 빨리 움직인다 해도 내가 좀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간다고 해도 너무 서러워하지 말자고요. 그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